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의 활용 가치를 상승시키는 토지 분할의 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토지의 면적이 굉장히 크다고 할 때는 당연히 매매가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땅을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크기의 토지를 분할해서 매도한다면 평단가도 비교적 올라가고 매수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되겠죠. 또한 지난 3월 29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한 세법 개정을 예고했는데요.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토지부터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차익의 60%, 1년 미만 보유분은 70%를 양도소득세로 걷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의 10%포인트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무려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부담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분할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아무 토지나 다 마음대로 분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 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데 아무래도 이 경우가 가장 많겠죠? 그리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토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경우, 이는 예를 들어 전 답으로 되어 있는 내 토지에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일부분만 대지로 바꾸는 경우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 토지 분할의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분할 제한을 하기도 하고 최소 분할 면적을 적용하여 분할하기 때문에 이 면적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을 간단히 보자면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동일하게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그리고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서 내가 20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최소 분할 면적이 15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하지 않고 최소 300제곱미터가 되어야 150제곱미터씩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규제하고 있고요. 농림지역은 2000제곱미터로 약 600평을 기준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림지역은 같은 농지라도 농업 생산 기반 사업이 시행된 농지, 그러니까 반듯반듯하게 경지 정리가 된 농지로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분할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할과 관련된 규정들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토지 소재의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참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토지 분할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매매를 위한 분할의 경우가 가장 많으니 이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먼저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 지분 매입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토지 분할 도면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토지를 분할하는 이유와 목적, 방법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매매 분할 계약은 토지 분할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토지 분할이 허가가 되지 않을 때는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한 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심의를 하여 허가를 해주고 다음으로 토지를 측량해야 합니다.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 날짜가 잡히게 되고 측량을 실시하는데요. 측량 후에는 경계점에 말뚝이 박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기 전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에 들어가시면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측량 비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 성과도가 발급이 되는데 이것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드디어 분할 및 지적공부 정리가 되고 그 후에는 분할 등기 및 필증 송부, 매매계약서 제작성, 등기 이전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히 봐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은 계약서 작성 외의 분할 절차는 토목설계사무소에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분할을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개발행위허가비와 토지분할 측량비용, 바로 이 비용 문제는 매도자와 매수자, 과연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딱 정해진 바는 없지만 보통 개발행위 허가 비용은 계약을 하고 잔금이 치러지기 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비는 매수자가 부담을 하고 토지 분할 측량 비용은 매도자가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연하게도 법으로 정해지거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의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토지를 분할하면서 더욱 가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규제가 더욱 심해지고 더불어 토지 매매에 대한 규제 또한 늘어가는 가운데 그래도 아직 토지는 여러 가지의 합법적인 방법들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보를 찾아보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